민법 29의 기출 들어가겠습니다. 41번 무효,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무효 관련 얘기는 매년 나오는 얘기로서 일단 띄우겠습니다.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취소. 제착사강은 취소라고 기억하시고 나머지 건 무효. 1번은 착오 임무로 취소. 두 번째는 기망은 바로 사기입니다. 따라서 취소. 세 번째, 대리인 사기가 나왔습니다. 대리인이 사기치면 그놈이 그놈 무조건 취소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 불법 조건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제착사강 아니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유발된 동기의 착오죠. 착오니까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무효 취소는 제착사강 일단 취소, 나머지 건 무효로 기억하시는 것이 푸는 요령. 42번 갑은 을한테 담보권 설정 대리권만 수여했는데 을이 병한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면 요거는 바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죠. 지문을 딱 읽는 순간 요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구나 하는 것을 빨리 직감하셔야 됩니다. 권한은 담보 설정, 넘은 것은 매매 계약. 그럼 상대방은 매매 계약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대리는 10년에 4회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1번 지문에 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은 사고 친 사람이죠. 을은 무권 대리인은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기억하세요. 무권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든 표현대리든 무권 대리인은 X 마스크, 그입 다물라, 못못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 참고로 표현대리는 상대방 병만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 질문, 표현대리가 성립했다는 이것에 딱 집중하시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순간 100%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따라서 그 뒤에 병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에서 갑의 책임 경감할 수 없다. 세 번째, 계약 체결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바로 악입니다. 악인은 철회권이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선철이는 최악, 선이 철회 최고 악이. 그래서 철회는 선이만 됩니다. 최고는 선악불문. 동그라미 4, 허가 구역인데 계약 자체가 확정 무효가 됐다라고 선언돼 있으면 이것은 강행법규 위반 무효죠. 그 뒤에 표현대리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 한다면은 유효가 된다는 얘기죠. 논리 모순입니다. 다섯 번째, 갑 명의가 아니고 자신의 명의로 병과 체결한 계약이 있네요. 그러면 대리인 자격으로 판 것이 아니죠. 자신의 명의로 했기 때문에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병이 아무리 선이 무과실하더라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답 5번. 자, 띄웁니다. 현명하지 않았다. 즉, 갑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한 경우죠. 그러면 표현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43번 증여했고요. 자, 세금 아끼기 위해서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 쳤습니다. 그리고 등기 후 을이 그 토지를 병한테 매도하고 등기를 마쳤다 이런 얘기죠. 자, 10년에 한 2번 정도 나왔습니다. 은닉행위와 가장행위 구별하는 것. 그러면 그림을 그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인데 매매로 등기했습니다. 세금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증여 숨기고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했을 때 효력을 먼저 결정합니다. 증여는 유효, 매매는 가짜이므로 무효. 이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 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유효 등기에 연결된 제3자는 선이 악이 묻지 않고 유약에 취득한다는 얘기죠. 집중하세요. 이 등기가 오케이 등기면 뒷사람은 선악 묻지 않고 오케이로 간다는 사실.
이해됐습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이 등기하게 되면 네, 이 병은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이 등기가 OK 등기이므로 이 등기도 OK야. 선악 묻지 않고. 그러면 기억지문 매매계약은 무효, 증여는 유효 맞습니다. 그러면 갑은 병한테 OK 등기죠.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리을은 함정입니다. 병께서 자, 앞에 계약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지금 악이라 할지라도 취득함으로 선의의 과실이면 물을 필요가 없죠.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다 옳은 지문이 된다는 것. 43번 세트로 기억하세요. 증여 숨기고 매매로 가정해서 등기했다. 증여 유효, 매매 무효, 등기 OK 등기. 그 뒷사람은 선악 묻지 않고 OK. 다음 문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매년 나오는 문제입니다. 1번 지문은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요. 제한 능력자, 성년되기 전. 대표적인 것이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는 성년되기 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세 번째,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 부모의 추인은 취소 원인 소멸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취소 원인 소멸된 후라는 것은 미성년자가 19세 된 후 하야 효력이 있다 논리 모순이죠.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취소 원인 소멸 이전, 즉 19세 이전 미성년자 옆에 계신 부모, 법정 대리인 추인할 수 있다. 정답 3번. 네 번째, 제한 능력자가 취소 원인 소멸된 후, 즉 미성년자가 성년된 후 이의를 보려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했다면 이거는 추인으로 간주한다. 이게 법정 추인이 될 것이고, 동그라미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된다. 이 뜻은 을이 갑을 사기 해서 등기를 넘겨받고 을이 다시 병한테 매매해서 넘긴 겁니다. 그러면 갑은 취소를 을한테 해야 될까 병한테 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단합니다. 갑이 계약한 사람은 을이지 병이 아니죠. 따라서 취소는 그때 그 사람한테 해야 된다는 것. 이 문제의 키워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취소 원인 소멸 전과 취소 원인 소멸 후. 자꾸 머리 흔들지 마시고요. 집중하셔서 잘 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미성년자, 성년된 후. 그럼 미성년자 옆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법정 대리인이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성년되면 법정 대리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미성년자는 자기가 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추인 자격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정 대리인께서는 당연히 추인 자격이 들어가겠죠. 미성년자는 성년된 후 비로소 추인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성년자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것만 연습하시면 돼요. 이 미성년자를 19세 전이니까 취소 원인 소멸하기 전. 다시 미성년자를 어떻게 표현한다? 취소 원인 소멸 전. 성년된 후는 취소 원인 소멸 후. 그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공정하지 않다. 기브 테이크, 현잔 차이, 바로 폭리행위를 의미합니다. 10년에 4번 정도 나왔습니다. 한 문제 내기 딱 좋은 주제죠. 1. 궁박입니다. 궁박은 경제적, 정신적 모두 포함하고요.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하지 특정 영역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했을 때 혹시 그게 폭리일 때 궁박은 본인 기준 들어갑니다. 그래서 궁박할 때 비읍하고 본인할 때 비읍.
그리고 나머지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경무대. 맞는 이야기가 되고요. 네 번째, 현저한 불균형은 당연히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저한 불균형, 계약 당시 기준 판단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 판단 시기도 법률행위 당시, 계약 당시 기준, 의사표시의 선의 악의 판단 기준도 법률행위 당시, 계약 당시 기준, 명의신탁에서 제3자 선의 악의 판단도 법률행위 당시,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섯 번째,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 폭리죠. 이때 이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면 안 되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다. 5번 지문, 틀린 지문 띄우겠습니다. 현저한 불균형은 주관적 가치가 아니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다. 다음 문제. 갑은 자신의 토지를 매도에게서 을에게 대리권 수요하였다. 임의 대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리의 삼명관계입니다. 매년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사례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지문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지문은 대리인께서는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혹시 대리인이 중도금, 잔금을 본인한테 건네지 않고 삥땅 치더라도 병은 다시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뜻. 두 번째 질문을 봅시다.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를 병이 을한테 하는 겁니까? 본인한테 하는 겁니까? 그거부터 결정하세요. 병은 해제는 누구한테 한다? 효과는 본인이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갑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한테 해제했으면 이 갑에게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상대방 병이 대리인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야기입니다. 누구한테 해야 돼요? 본인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 겁니다. 병에 체불이 있을 때 대리인께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끝내고 안 끝내고는 대리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 그런 뜻. 네 번째,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습니다. 당연히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갑한테 하죠. 따라서 원상회복도 누구와 갑과 병이 부담하죠. 결국 2번과 4번이 사실은 같은 지문이라는 거죠. 근데 일부러 살짝 떨어뜨려 놨고요. 자, 다섯 번째 지문의 키워드는 포괄적 대리권을 수했다는 얘기예요. 포괄적 대리권 수했으면 당연히 연기해 줄 권한도 있지 않는가. 띄웁니다. 갑에 체불이 있으면 상대방 병은 누구한테 해제합니까? 당연히 본인 갑에게 해제하는 거죠. 그럼 해제하게 되면 체불로 인한 해제하게 되면 연속해서 원상회복을 본인한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손해배상도 본인한테 해야 된다는 뜻. 대리 효과 이야기니까 46번 찬찬히 정리해 두세요. 다음 문제 갑니다.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바로 들어갈게요. 1번, 임의 대리는 본인의 수권을 받아 된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본인 허락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 선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을 대리하죠. 복대리가 나오면 자본을 기억한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 복대리. 2번 X. 세 번째는 대리인이 여러 사람 있으면 각자 본인 대리인, 대리권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보이계, 보전행위, 이용, 계량행위 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 행위를 하더라도 법정 대리는 그 대리 행위를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대리 행위는 퍼펙트 확정 유효.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 5번 질문 보충 드릴게요. 제한 능력자 대표적 예가 미성년자죠. 미성년자가 자신의 물건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하면 취소입니다. 제한 능력자가 자신의 물건을 법대 동의 없이 하게 되면 취소지만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나오는 순간 그 계약은 퍼펙트 유효, 어느 누구도 취소 못합니다. 기억하세요. 제한 능력자 대리인 자격 나오면 그 계약은 퍼펙트 유효,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 띄워볼까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뭐가 보입니까? 자본이 보여야 됩니다. 다음 문제. 무효, 매년 나오는 문제죠. 그러면 1번 보세요. 불공정, 폭리죠. 무효 있을 때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까? 불공정을 공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폭리가 제거되죠. 조심할 것은 불공정은 무효행위에 추인은 안 됩니다. 허가 구역에서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게 되면 확정 무효. 세 번째,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 매매를 추후로 인정했습니다. 무효행위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약정 없으면 추인 그때부터지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소급해서란 얘기예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추인 그때부터.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답 3번. 참고할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불확정 무효 무건 대리 추인은 소급효가 있어요. 그런데 확정 무효 추인은 그때부터, 불확정 무효 추인은 처음부터, 확정 무효 추인은 그때부터 세트로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적극 가담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요거는 무효, 타당성 무효. 허가 구역 내 확정적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면 확정 무효니까 그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 잘못이 있는 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 무효이니까. 띄워볼까요? 무효행위 추인은 계약한 때로부터 소급해서가 아니고 언제부터? 추인한 그때부터 확정 유효가 된다. 49번. 아주 단순한 거죠. 그래서 법률 행위한 날로부터 취소 이야기죠. 법률 행위는 10년이 되고요. 추인 기준은 3년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 그래서 취소는 매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 힘들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추인은 하나, 둘, 3획이고 법률 행위할 때 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 되면 이렇게라도 기억하세요. 그래서 추인 기준 3년, 법률 행위 기준 10년 내 취소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확정 유효가 됩니다. 다음 문제. 법률 행위 조건과 기한, 성립이 아니고 효력에 관한 얘기. 조건은 불확실, 기한은 확실. 한 7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1번 지문은 정지 조건이죠. 발정해서. 정지는 발생하는 것이 정지 조건이고 해제 조건은 소멸한다. 그래서 잃는다가 아니고 성취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기한은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익 포기할 수가 있다. 그 다음 기한 도래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기대권, 희망권으로서 처분 또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것. 동그라미 4번 계산 문제죠. 이미 성취 플러스입니다. 그 조건이 해제 조건, 발정, 해소. 해제 조건은 소멸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무효 마이너스 정답이 됩니다.
다섯 번째, 성취 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취된 그때부터 발생이 아니죠.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산 문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정 힘드시면 기해무로 기억하세요. 기해무. 여기까지가 총칙이 되겠습니다.